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인터넷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의 긴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왜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는 거지? 아마 대부분은 아주 오래된 싸움이야 라고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된 싸움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전쟁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정말 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국제정치 잘 몰라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친구한테 듣는 이야기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죠.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오랜 세월 싸우는 걸까?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지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 아랍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하지만 20세기 초 유럽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고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땅에 새로운 국가가 생겨버린 거죠. 이때부터 서로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후 수차례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이라는 작은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땅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땅, 종교, 민족, 역사 모든 게 얽혀 있어서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하마스예요. 여러분 하마스가 뭔지 아세요? 하마스는 1987년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에 저항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생겨난 이슬람 무장 단체입니다. 원래는 학교, 병원, 구호 활동 같은 사회사업도 했지만 점점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몰아내자는 강경 노선으로 바뀌었어요. 하마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 이런 강경한 목표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그래도 하마스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지지와 비판이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제 최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2024년 10월 7일 이 날짜 꼭 기억해두세요. 바로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새벽녘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서 수백 발의 로켓이 날아들었고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 마을로 침투했어요. 이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이후 이스라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대대적인 보복작전을 시작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왜 하마스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봉쇄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어요. 이쯤에서 전쟁에는 항상 이름이 기억되는 인물들이 있죠. 이스라엘 쪽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 여러분,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예요. 강경한 안보 정책으로 유명하죠. 우리는 절대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내세우며 군사작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 스캔들, 정치적 위기 등 여러 논란도 많은 인물이에요. 이제 하마스 쪽 인물을 볼까요? 야히야 시너르. 이 사람은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감옥에 20년 넘게 갇혀있다가 2011년 이스라엘 병사와의 인질 교환으로 풀려났어요. 출소 후 하마스 지도자가 되었고 2024년 10월 공격을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히야의 동생 무함마드 시너르. 형이 사망한 뒤 하마스 가자지구 사령관이 된 인물이에요. 무함마드는 군사작전을 총괄하며 이스라엘군의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2025년 5월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하마스의 라파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샤바나,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등도 이 분쟁의 중요한 플레이어예요. 여러분, 이 인물들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주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차피 저기는 우리랑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전세계 중동 정세, 국제 육아, 그리고 난민 문제, 테러 위협 등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는 우리와 똑같이 가족을 걱정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제 2024년 10월 7일 이후 전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이스라엘 남부의 한 마을에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창밖에는 로켓이 떨어지고 무장한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요. 하마스는 로켓 수백 발을 쏘고 패러글라이더, 오토바이, 트럭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국경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고 수십 명이 하마스에 의해 납치됐죠.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상군도 투입했죠.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 가자지구는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땅인데 여기에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군은 먼저 가자시티로 진격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하마스 대원들과 시가전이 벌어졌고 하마스는 땅굴과 지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스라엘군을 계속 교란했습니다. 그 다음엔 칸 유니스 그리고 남쪽 끝 라파까지 전투가 이어졌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보던 건물 잔에 불타는 차량, 피난민 행렬이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매일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마스 땅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마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 땅굴을 파왔습니다. 이 땅굴은 무기와 식량을 숨기고 하마스 지도부가 은신하고 이스라엘군의 감시를 피해 이동하는 데 쓰였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가 치즈처럼 뚫려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아무리 지상에서 진격해도 하마스는 땅굴을 통해 사라지고 기습 공격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땅굴 전쟁을 훨씬 더 길고 민간인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점점 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3만 명이 넘고 부상자는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쪽도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인도적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대부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마스 잔존 세력은 여전히 곳곳에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파, 칸 유니스 등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군도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난 듯 끝나지 않은 매우 불안정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결정적 한방을 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믿고 집중적으로 지도자들을 추적해왔어요. 전쟁에서 지도자라는 존재는 군대의 머리, 조직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야히야 시나르, 무함마드 시나르와 같은 핵심 인물을 제거하면 하마스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저항이 약화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내내 이스라엘군은 정보기관, 특수부대, 드론,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동원해서 하마스 지도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죠. 최근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2025년 5월 칸 유니스의 한민간 병원 지하에서 하마스 지도부가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스라엘군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전쟁 중에도 폭격 금지 인도적 보호구역으로 열렸습니다. 하마스는 병원 지하에 지휘본부와 땅굴을 숨겨왔어요. 이스라엘군은 며칠 동안 병원을 포위하고 민간인 대피를 유도한 뒤 지하 땅굴에 진입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하마스 가자지구 사령관 무함마드 시나르와 라파요단 사령관 무함마드 샤바나가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의 심장부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지도부가 사라진다고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하마스는 우리는 순교자들의 조직이다. 지도자가 죽어도 저항은 계속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이미 새로운 지휘관을 세웠고 여전히 로켓 공격과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작전 성공을 외쳐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부 제거 작전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이 더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더 강경한 지도자가 등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커진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셉니다. 여러분, 전쟁 뉴스에서 몇 명 사망, 몇 명 부상 숫자만 듣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기 쉽습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남부에서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폭격을 받고 가족과 함께 겨우 몇 가지 집만 챙겨 피난민 캠프로 향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임시 천막, 부족한 식량, 끝없는 불안. 이게 지금 가자지구 피난민들의 현실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장 힘든 건 일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의사와 간호사는 폭격 맞은 병원에서 최소한의 약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내일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일 걱정하며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죠. 가자지구는 오랜 봉쇄와 전쟁으로 식수, 식량, 전기, 의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식수는 트럭으로 배급되고 빵 한 조각을 얻으려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합니다. 병원엔 의약품이 바닥나고 전기가 끊겨 수술 도중에 불이 꺼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이대로라면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부의 시민들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켓 경보가 울리면 몇 초 안에 방공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아이들은 매일 밤 공습 경보 소리에 잠을 설칩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 남부 시민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은 가자지구의 식량, 물, 의약품을 계속 보내려 하지만 이스라엘의 봉쇄와 전쟁 상황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호단체 활동가들은 우리가 도착하면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한탄합니다. 전쟁은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산산조각냅니다. 이 땅에 언제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 아랍권, 심지어 동아시아까지 전 세계가 이 전쟁을 주시하고 여러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외교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스라엘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지원은 계속되지만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요구하는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유럽연합은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했지만 점점 인도적 휴전,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거의 매주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휴전 결의안이 논의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 공격을 가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 때문에 전쟁이 가자지구를 넘어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와 캠페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서울 거리마다 휴전하라, 민간인 보호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해시태그 FREPALSTIN, 해시태그 STNDWITHISRAL 같은 해시태그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외교적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양측 모두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평화가 온다고 믿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점령과 봉쇄를 끝내지 않는 한 저항은 계속된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바로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는 하나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퍼졌습니다. 모두가 안보를 위해 정부와 군대를 지지했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전쟁이 몇 달 더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늘고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언제 끝나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희생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점점 커지고 있죠.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인을 인질로 잡아간 사건 기억하시나요? 수십 명의 가족들이 우리 아이,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을 돌려달라 매일같이 정부와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질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반대 시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진보단체,
군 복무에 지친 가족들 사이에서 평화 협상에 나서라, 민간인 피해를 줄여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네타냐후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안보와 평화,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강하게,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는 멈추자, 이런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지도부가 제거됐으니 이제 전쟁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마스의 핵심 지도부가 여러 명 사망했지만 잔여 조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땅굴, 지하 네트워크, 소규모 게릴라 전술로 이스라엘군을 계속 괴롭히고 있죠. 로켓 공격도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가끔씩 이스라엘 남부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약해지면 조직이 분열되기도 합니다. 혹시 더 극단적인 소규모 무장단체가 새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공백이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울 수도 있죠. 전쟁이 끝난 뒤 가자 지구를 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하마스 없는 가자를 원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나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가자 지구가 또 다른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많아요. 여러분, 전쟁이 길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젊은이들이 극단주의에 빠지기 더 쉬워집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복수하겠다, 이런 심리가 새로운 테러와 폭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평화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이 전쟁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진짜 평화는 가능할까? 전쟁이 8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제는 휴전해야 한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인질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를 풀고 군대를 철수해야 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과거에도 평화 협상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오슬로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상, 안나폴리스 회담.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 극단주의 세력의 방해, 지도자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항상 중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평화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짜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 이스라엘의 안보 보장, 하마스의 무장해제, 난민 문제,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 이 중 하나라도 풀리지 않으면 갈등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포 없이 자랄 수 있기를,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이런 바람이 결국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남기지만 동시에 평화에 대한 간절한 희망도 키웁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